앙드레치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탕자의 방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형은 그에게 이제 자신의 위치에 정착하라고 충고한다. 탕자는 어머니를 만나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는 지금 동생의 모습이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똑같다며 탕자에게 밖에서 겪은 고생담을 이야기해주라고 부탁한다. 탕자는 램프를 들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장식도 없는 넓은 방 침대에는 동생이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누워 있었다. 탕자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동생이 잠들어 있다면 깨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너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누가 못하게 하던가요? 네가 잠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잠들어야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을 꾸고 있던 모양이구나. 그래, 어떤 꿈을 꾸었니? 형님과는 상관없는 꿈이에요. 꿈을 꾸는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걸 형님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 꿈들이 매우 흐릿한 모양이구나.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주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에휴, 형님은 형님 꿈이나 제대로 가꾸세요. 제가 꾸는 꿈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것이 서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형님은 제 방에 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잠자는 것을 회방 놓겠다는 겁니까? 넌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지 않니? 나는 너하고 얘기를 하러 온 거야.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없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럼 가서 주무세요. 탕자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밖으로 나가려던 탕자는 문득 멈춰서서 램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램프는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되돌아와 침대 곁에 앉고는 어둠 속에 돌아놓은 동생의 이마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다. 나도 형님께 대들곤 했지만 너는 지난날 내가 형님에게 한 것보다 더 거칠게 대하는구나. 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서 말해봐요. 형님을 내게 보낸 것은 큰형님이죠? 아니야. 큰형님이 아니고 어머니란다. 그러면 그렇지. 형님이 스스로 여기에 올 리가 없죠. 하지만 나는 네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온 거야. 동생은 침대 위로 몸을 일으키더니 탕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 집에서 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넌 큰형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큰형님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요. 저는 그 양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라가 치밀어 못 견디겠어요. 제가 형님한테 무례하게 굴었지만 결국 그것도 큰형님 때문이라고요. 그건 무슨 까닭이지? 형님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말해보렴. 탕자는 동생을 얼싸안고 달랬다. 동생은 형에게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다. 형님이 돌아오던 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했죠. 저는 저에게 또 다른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집 마당으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형님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부풀고 심하게 고동쳤는지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래요. 하지만 형님은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형님한테 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아버지는 형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큰형님도 갖지 못한 반지를요. 형의 문제를 난 아무한테도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난 단지 형이 멀리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형의 시선은, 너도 그 만찬에 참석했었구나. 형님은 절 거들떠 보지도 않더군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튿날 저녁, 형님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에도 어서 말해보렴. 전 그래도 형님이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다정한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 넌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린 줄 아세요? 그날 저녁 형님이 큰형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큰형님을 이렇게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형님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까? 전 큰형과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한테 관심이 많았었는데. 난 큰형님에게 무척 큰 잘못을 저질렀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죄를 저지른 건 마찬가지다. 적어도 내가 집에서 도망쳤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지. 너도 그걸 잘 알고 있겠지?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었죠. 아마 내가 네 나이쯤 되었을 때일 거야. 형님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건 나의 잘못인 동시에 죄였단다. 형님은 집을 나갈 때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떠나는 걸 일종의 의무로 생각했단다.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그때 형님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틀렸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그리운 내 집. 난 집을 떠난 뒤에 무척 고생을 했단다. 그렇다면 형님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인가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것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지. 그럼 집을 떠나기 전엔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이성의 힘은 약했어. 그래서 결국 욕망을 따르게 되었던 거란다. 그렇다면 형님은 고통에 못 이겨 돌아온 것이군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단다. 이를테면 난 체념을 한 것이지. 형님은 새 사람이 되려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그걸 만류했다. 동생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형님, 전 지금 형님이 집을 떠날 때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형님은 정말 집을 떠난 뒤에 실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바깥 세상은 여기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끓이고 있는 온갖 일들이 부질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알고 싶었다. 탕자가 방황하던 길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나 그렇게 절망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를 되돌아오게 한 원인은 무엇인지. 빨리 움직여! 일을 하란 말이야! 나는 내가 찾고 있던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그리고 난 남에게 메인 몸이 되어 남을 섬겨야만 했다. 저도 여기서는 메인 몸이나 다름없어요. 그래. 하지만 밖에 나가면 훨씬 악독한 주인을 섬겨야 한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들 뿐이지 않니? 살아가기 위해 남을 섬긴다는 것은 적어도 노예 생활을 선택하는 자유라도 있잖아요. 나도 그걸 원했다. 그래서 난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 마치 암당나귀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욕망의 뒤를 쫓아다녔어. 그런데 왕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기대는 터무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다다른 곳에는 비극만 있었어. 그렇지만 형님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었나요? 나는 똑바로 앞만 보고 나아갔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영토와 주인 없는 숱한 왕국들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 그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느끼기도 하죠. 저는 마치 그 영토를 지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건방지구나. 그건 큰형님이 형님한테 했던 말이죠. 형님은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 형님에게 자존심이 있었다면 되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너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형님을 만나게 되면 형님은 내가 동생이라는 걸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떠나는 것은 형님을 찾으러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네가 집을 떠난다고? 그걸 몰랐나요? 저에게 집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은 바로 형님 아니었던가요? 나는 네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겠다. 그렇다고 해서 너더러 집을 떠나란 얘기는 아니야.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실 형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 거예요. 형님은 정복자가 되고 싶은 커다란 꿈을 품고 떠난 게 아닌가요? 그래. 그랬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더욱더 뼈아프게 느껴졌지. 형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굴복하신 겁니까? 그토록 지쳤나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지쳤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난 내가 품었던 생각을 결국 의심하게 되었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나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단다. 하다못해 내 자신에게까지도.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아무데나 몸을 의지하고 싶었지. 나는 이런저런 미끼를 던지며 나에게 안락을 약속했던 주인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았단다. 집을 떠난 처음에는 어땠나요? 나는 오랫동안 황무지를 방황했단다. 형님은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이제 와서는 나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맸던지 잘 모르겠구나. 문득 동생이 책상 위를 가리켰다. 저 책상 위 찢어진 책 위에 있는 것을 보세요. 벌어진 성류로구나. 돼지 치는 사람이 사흘 동안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어제 저녁에 저걸 저에게 주더군요. 저건 야생 성류야. 그래요. 맛이 지독하게 쓰죠. 하지만 정말 목이 마르면 저런 것이라도 마구 깨물어 먹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탕자는 어쩐지 동생과는 말이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황야에서 찾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목마름이었다. 이 열매는 전혀 달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갈증을 더할 뿐이다. 형님은 이 석류를 어디서 딸 수 있는지도 잘 아시겠군요. 아무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과수원이지. 울타리가 없어서 그냥 황야인지 과수원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다. 한쪽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반쯤 익은 열매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지. 무슨 열매들이었나요? 우리 집 뜰에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것들이지만 모두 야생식물이지. 그날은 몹시 더웠단다. 내가 오늘 저녁에 왜 형님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사실 이 밤이 새기 전에 집을 떠날 생각이에요. 이 밤이 밝아 사방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면 조용히 길을 나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신도 벗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네가 이루어 보겠다는 얘기냐? 형님은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예요. 너한테 감탄했다. 하지만 넌 나를 잊어야 한다. 그래, 무엇을 갖고 가는 거냐? 저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따위를 나눠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맨주먹으로 떠납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런데 창가에서 뭘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워 계신 땅, 그곳 말이다. 형님, 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 탕자의 목을 껴안았다. 그의 팔은 목소리만큼이나 부드러웠다. 저와 함께 떠나세요.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나는 남아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한단다. 그리고 내가 없어야 너는 더욱더 용감해질 수 있을 거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사방이 밝아오는구나. 이제 아무 말 말아라. 이리 오너라. 한 번만 안아보자. 나의 모든 희망을 짊어지고 가는 나의 아우야. 용기를 갖고 우리는 잊어라. 나도 너를 잊어버리마. 부디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걸음을 옮겨라. 내가 등을 밝혀주마. 대문까지 바래다 주세요. 현관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해야 한다. 앙드레 지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